나이 들어 자식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 농사 하나만 잘 지으면 노후 연금 보험이라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잘된 자식 한 명이 부모를 포함해서 집안까지 도와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집안은 그만두고 부모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사례도 있겠지만 시대의 큰 흐름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지요. 각자 자기 생활만 해도 다행인데 30대 후반까지 캥거루족으로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얹혀서 조용히 살기만 해도 다행인데 사업한다고 부모님 재산까지 말아먹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은 성악하는 아들을 이탈리아 유학까지 보내느라 등골 빠졌는데 유학 갔다 와서 설 자리가 없다고 노래하는 카페를 하겠다고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는데 2년도 못 버티고 완전히 들어먹고 캥거루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보낼 수가 있으면 보내야겠지만 부모 노후 자금까지 포기한 채로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저도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3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 이탈리아까지 유학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학비를 보태기 위하여 알바로 가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직업이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할 일이 없고 또 마땅한 그런 뭔가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엉거주춤 이곳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학이 만능인 사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자신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식이 함께 살자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자식을 결혼까지 시켰는데 집 살 돈이 부족하다면서 부모님 집을 팔고 자기들 돈을 합해서 더 큰 집을 구입해서 함께 살자고 하여 집 팔아 자식 주고 자식 집에 얹혀서 사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그냥 울타리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살 때 정도 더 붙는 것입니다. 자식은 키울 때부터 자립심을 갖도록 키워야 합니다. 손흥민 아버지 인터뷰를 보니까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 키울 때 의붓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혹독한 연습을 시켜서 손흥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식은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자식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제 자식이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바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안쓰럽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추운 겨울에 주유소 가서 알바도 하고 식당 가서 알바도 하고 심지어는 장례 예식장까지 가서 알바를 하는 것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그 독립적인 생활 정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크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부모한테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청소를 시키고 설거지를 시키냐며 곱게만 키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독립심과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어릴 적부터 청소나 설거지, 요리까지 스스로 한 아이들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나이도 빠릅니다. 아르바이트하며 자신의 용돈 정도는 벌었으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큰 자산이 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이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현명하게 키워야 합니다. 우선 학창 시절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자세부터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시켜줄 의무는 있지만 재산을 물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입해야 노후에 탈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의 재산에 기대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고 홀로 서기가 가능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노후의 생활에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독립 자금만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면 됩니다. 대신 부모의 노후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서로 독립된 각오로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부양하겠다든지 결혼할 때까지만 돕겠다든 등 부양기간을 확실하게 미리 선언하면 자식도 독립할 준비를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걱정해야 할 나이에 부모가 매일 자식 걱정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간섭하다 병들어 자식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서운해하며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식을 원망해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독립을 일찍 한 자식이 효도도 잘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 결혼, 집, 장만 등에 도움을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면 때문에 부모가 가진 집을 팔아 전셋집 장만해주고 호화 결혼식 비용도 해주고 노후를 궁핍하게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목이지만 평생 자식에 얽매여 사는 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자식을 큰 지원 없이 독립시키고 싶지만 감성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도 서로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집도 자식에게 물려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기지론에 가입해 주택연금을 받으면 훨씬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자식도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살게 된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도 부모가 병들면 다 요양병원으로 보냅니다. 가진 재산은 곶감 빼먹듯이 다 쓰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부부가 즐겁게 잘 쓰며 사는 게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게 하고 부모는 조언만 해야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워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산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미새는 이렇게 날아라 혹은 저렇게 날아라 하면서 새끼새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미새가 여기서 저기로 후루룩 하고 날아가면 그걸 보고서 새끼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침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를 깨먹을 때 어미는 돌로 쳐서 깨먹는 걸 새끼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럼 새끼도 아무 돌이나 주어서 따라하게 되지요. 자식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방향과 따뜻한 방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대부분 방황은 고통이라 생각하고 자식의 삶에서 그걸 없애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방황할 때 못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방황할 수 있도록 잘 방향만 잡아주되 풀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걸 방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는 방목이 아니라 따뜻한 방목이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조금 넉넉한 길이 강아지 줄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을 꽉 붙들어 매지 말고 넉넉하게 매놓았다가 행여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줄을 당겨야 하지요. 관심을 갖되 안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항상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 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갑을 채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목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마당에 풀에 키운 닭이 더 건강합니다. 방사한 닭이 낳은 계란도 더 값집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본 독수리 새끼가 가장 먼저 날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겪는 시행착오와 고통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이 고통을 맛보는 걸 싫어하게 되지요. 요즘은 셀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가도 추가 반찬은 셀프, 주유소에 가도 셀프, 세차장에 가도 셀프, 셀프 빨래방, 셀프 사진 등등 셀프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노후 부양도 저는 셀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요즘은 각자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이 2011년에는 자녀 지원이 32%였는데 2021년에는 17.9%나 줄어서 14.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 중에 정부 지원은 2011년에 7.7%에서 2021년 13.4%로 늘어나 아주 적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부양도 셀프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도 OECD 국가 37개국 중 그리스, 터키를 제외하고 사실상 꼴찌라고 합니다. 그럼 노후 대책을 셀프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먼저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서 그 건강한 몸으로 부족한 생활비도 좀 채워나가고 어쨌든 우리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셀프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에게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걷기가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산소 운동은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하고 인체의 큰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걷기 이외에도 좋은 운동은 수영이나 댄스나 정원 가꾸기,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걸어가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운동 습관이 없는 노인들은 운동할 시간에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혼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은 우리가 뭔가 자식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셀프 시대에 건강을 지켜가면서 그 건강한 몸으로 뭔가 생활비도 벌어가면서 즐겁게 한번 우리가 100세를 누려봅시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노래 황선만. 노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에 부르던 학교종이 땡땡땡, 사춘기에 부르던 세레나데, 시골운동장 콩쿨대에서 부르던 섬마을 선생, 노래방 가서 목이 찢어져라 부르는 네박자 노래, 주막에서 친구들과 부르는 번지 없는 주막, 외로울 때 산책하며 부르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아들놈하고 부르는 랩 음악, 와인 한 잔 놓고 흥얼거리는 베토벤 교향곡,
이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노래가 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불러주던 자장가이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는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비슷한 노래가 있으니 황혼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불러주는 애틋한 사랑의 연가이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걸어온 길보다 길지 않은 사랑이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